안녕하세요.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 유대인의 생각훈련입니다. 신정섭 지음, 출판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유대인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빌 게이츠, 스티븐 스틸버그, 마크 주커버그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박해받았던 민족이 어떻게 세계 부자 대열에서 선두로 나서고 지혜로운 민족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생각법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부자에 대한 공부를 이제는 유대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워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그것을 팔아라 하고 늘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 사회학자들은 과연 유대인은 회복할 수 있을까를 놓고 유대인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마친 그들의 보고서는 곧 일어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담한 재앙을 겪었음에도 다 쓰러져가는 집안의 하나같이 식탁에 꽃을 꽂아 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폐허 속에서 꽃을 장식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곧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견합니다. 유대인은 슬픈 역사를 간직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그 환경에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가 부자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누가 존귀한 사람인가? 자신의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피르케이 아보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 일본의 태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혹독한 전범 재판과 주변 국가에 대한 뼈저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 했던 독일의 모습과 극단적인 대조를 보인다. 물론 독일에게는 6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과 그 이상의 수로 추정되는 집시들을 죽이고 유럽 전역을 전쟁터로 만든 죄가 크기 때문에 사과와 반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던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독일은 사죄했고 일본은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탈무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행위로 본다. 반면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을 대단한 용기로 본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반성이라기보다 회개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했다. 제약의 경우에는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약자의 입장에서 주제국의 정부나 국민들과 싸우기가 쉽지 않다. 정면 승부를 걸기는 힘들고 전략상 후퇴를 해야 한다. 이런 탈무드적 원리와 실제 역사의 교훈을 잘 알았기에 유대인은 언제든 도망갈 준비를 했다. 될 수 있으면 부피가 나가지 않고 언제든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을 선호했다. 유대인이 금융업이나 보석, 귀금속 업종에 많이 종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또 보이지 않는 재산인 지혜와 지식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잃은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라비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고 남들이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돈이라고 대답하면 아니란다. 그것은 지식이다 라고 배운다고 한다. 유럽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미국에 이민 온 지 반세기가 되지 않아 미국의 학계, 언론계, 영화계, 경제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러한 교육이 지금까지도 온전히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개선하라. 우리는 흔히 눈앞에 원수가 사라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원수 같은 상사나 경쟁자만 없어지면 회사 생활도 편해지고 사업도 잘 될 것 같다. 하지만 원수 같은 상사가 떠났는데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눈에 가시 같던 경쟁자가 망했는데 만만한 경쟁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악덕업자가 나타나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눈앞에는 보이는 원수를 없애는 데 힘을 쓰기보다 그 사람이 원수 같은 행위를 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치 좀비처럼 하나를 죽이면 또 하나가 덤비고 하나를 죽이면 또 하나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는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도 비슷하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한 남자가 감기에 걸렸다. 침대에 누워 앓으며 아내에게 오렌지 주스를 갖다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감기에 무슨 오렌지 주스야. 약을 줄 테니 따뜻한 물에 먹고 푹 자라고 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등을 돌려 말을 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남편의 행동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하기까지 하다. 오렌지 주스는 사랑은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등식이다. 하지만 남편의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어렸을 때 감기에 걸리면 그의 어머니가 오렌지 주스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미열의 감기 기운과 오렌지 주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의 이미지로 뇌에 저장된다. 이후 감기에 걸리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게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살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배경을 모르는 아내에게 감기와 오렌지 주스는 이해되지 않는 조합이다. 앞선 얘기처럼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이런 비이성적인 인식과 행동 양식에 주목했다. 사람은 객관적인 실제를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전의 경험이나 감정적 상처를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유대인은 수천 년의 유랑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본성, 특히 악한 본성에 대해 철저히 관찰했다. 악한 사람들이 언제 자신들을 쫓아내고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과 행동의 양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MBA에서 협상론을 강의하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12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목표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목표에 집중하라 이고 두 번째가 상대의 머릿속 그림을 그려라. 세 번째가 상대의 감정에 신경을 써라 이다. 즉 상대의 생각의 틀을 먼저 이해하고 내가 원하고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 먼저 마음을 얻은 다음에 이성적으로 설득하라는 말이다. 최근 교육이나 인사이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미 개인의 능력은 비슷해졌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평등해졌다. 이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탈무드의 랍비들이 권하는 대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으면 동물을 키워보며 공감 능력을 길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 산다면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지금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비르케이 아보트. 정리를 해보면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련과 고통을 겪어본 경험으로 사람을 먼저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물인 돈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이는 1%의 유대인의 생각 훈련의 비밀이란 생각이 듭니다. 책 읽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바라는 책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